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조금 봄 날씨처럼 아주 따스하던데 그래도 먼 곳까지 오시는 길 불편하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 감사 인사 다시 한번 드리면서 지금부터 107회 삼성서울병원 조선일보사 공동건강교실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난청과 인공와우이식을 주제로 이비인후과 홍성화 교수님 그리고 정원호 교수님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화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홍성화 교수님은 성균관대 의대교수,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재직 중이시며 난청, 중이염, 귀울림, 어지러움증, 인공와우에 대해서 진료와 연구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소개받은 홍성화입니다. 저희 이비인후과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귀, 코, 목 진료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병원의 규모나 이런 것 때문에 몇몇 사람은 귀만 주로 보고 몇몇 사람은 코만 주로 보고 몇몇 사람은 두경부, 암 이런 거 음성 이런 걸 합니다. 저희들은 저하고 또 다음에 강의해 주실 정원호 교수님하고 또 한 분 조양선 교수님 세 사람은 귀 파트만 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난청, 잘 안 들리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잘 안 들리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우선 들리는 게 뭔지, 근데 거기에 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안 들리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나중에도 훨씬 더 그 난청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몇 년째 난청 또는 어지러움증 이런 거를 가지고 이 건강강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면 항상 연배가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강의를 들으십니다. 근데 대개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시력이 떨어지는 노안이 오듯이 또 귀도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노인성 난청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노인성 난청이라는 게 또 어떤 건지 여기 와 계신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듣는 게 어떤 거고 안 들리는 게 어떤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팩스로 해가지고 보내주신 그 질문이 있는데 강의 중간중간에 설명을 좀 드리고 또 필요하면 끝나고 나서 그걸 또 질문을 해주시면 답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관들 중에 예를 들면 혀 그러면은 맛을 보는 데고 눈 그러면은 이 빛을 보는 걸로 해서 물체를 파악하고 하는 거지만 귀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소리가 귀로 전달이 돼서 그게 분석이 돼서 뇌로 갔을 때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알아듣고 또 파악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귀에 들어오는 소리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소리의 움직임을 보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레이저를 이용하게 되면 빨간 빛이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지만 귀에서 들리는 소리는 그걸 어떤 형상을 해서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 보면 우리 이 숨 쉬는 공기가 제가 말하는 거에 의해서 진동을 하게 되면 그 진동이 쭉 전달이 돼서 여기 앉아 계신 각 분들 그 귀 속으로 전달이 되고 거기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켜서 그게 귀 안에서 분석이 되고 뇌 쪽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되게 이비인후과 의사들 중에서도 난청 이렇게 귀에 대해서 진료하는 사람들은 목소리가 상당히 좀 또박또박하고 좀 말이 느립니다. 그래야 잘 안 들리는 분들이 알아듣기가 조금 더 나으시고 또 보통 사람들보다 목소리가 조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시기가 좀 나으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지금 조금 낮죠. 저희들이 얘기하는 소리의 높고 낮음에 대한 겁니다. 남자들은 되게 목소리가 낮다 그러고 여자들은 목소리가 좀 높다 그러는 거가 이 소리의 높낮이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더 작게 얘기해서 소근거리는 거하고 소리가 크고 작고 그런 거를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목소리가 작으면 좀 더 크게 얘기해달라 그러는 게 이 소리의 강도입니다. 대개 이제 저 소리가 세계 3요소 이런 걸 옛날에 혹시 배우신 기억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또는 소리가 어느 쪽에서 오는가 그런 거를 관여하는 위상이라는 게 있지만 그거는 저희들이 보통 사람들도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개 소리를 보면 소리가
높은 소리냐 낮은 소리냐 큰 소리냐 작은 소리냐 이런 걸 가지고 되게 소리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들어가면 귀로 전달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소리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그런 거를 그냥 말로 이거는 아주 큰 소리다. 이거는 아주 조그만 소리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서로 간에 대화하는데 어떤 기준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숫자적으로 되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보통 그 얘기하는 그 말하고 하는 거는 되게 50데시벨, 단위가 데시벨인데요. 5, 60데시벨인데 요거는 상당히 속삭이는 정도고 보통은 60에서 70데시벨 정도 되면 일반적인 대화를 하는 겁니다. 비행기 소리가 한 130데시벨 정도 된다 그러고 그 여러분들 요즘 좋은 그 자동차들은 에어백이라는 게 있어서 사고가 나면 이렇게 크게 풍선이 불어져 가지고 얼굴이나 아니면 몸이 안 다치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순간적으로 부러지는 크게 팽창하는데 나오는 소리가 이 비행기 소리보다 훨씬 큰 170데시벨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에어백이 갑자기 이렇게 부풀어지면 거기에서 나오는 소리 때문에도 청각에 조금 손상이 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해서 소리를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 보면은 이 그 나뭇잎들이 이렇게 스치는 소리 또 바람 소리 이런 스잔한 바람 소리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오래전에 들어본 기억이 있으시고 지금은 최근에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아주 조그만 소리이기 때문에 청력이 조금만 떨어지게 되면 작은 소리를 못 듣게 되죠. 또 뭐 제가 보는 옛날에 봤던 그 중학교 학생은 제가 질문을 하기를 너는 저 바깥에 매미가 지금 심하게 울고 있는데 매미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는데 저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이 많이 듣고 있는 소리지만 자기가 어떤 특정한 주파수나 아니면 특정한 그 소리를 못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불편을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남들은 아주 크다고 느끼는데 그거조차도 못 듣는 그런 경우들도 흔히들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하게 되면 어떤 주파수의 소리, 어떤 낮은 소리 또는 높은 소리를 얼마나 크게 해서 소리를 들어줘야지 이분이 들으시는가 그런 걸 알아보는 게 여기 있는 검사표입니다. 피아노 건반처럼 왼쪽에 있는 게 낮은 소리고 높은 소리고 이거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큰 소리를 줘야만 듣는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표를 활용해 가지고 의사들이 또는 다른 사람들이 아 이분의 청력이 어느 정도구나 그런 거를 서로들 보고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저런 검사표를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청력 정도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소리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다 그러면 이제 소리가 들어가는 귀가 어떻게 생겼는가 또 어디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또 소리가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분석이 되는가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아 귀가 어떻게 생겼구나 그런 걸 아실 텐데 여기 나와 있는 게 웨이도입니다. 요만큼 여기가 귓바퀴고요. 여기 웨이도고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그 귀지가 있어서 빼고 또는 귀가 몹시 가려가지고 저 귀 후비계로 해서 막 후비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못 후벼가지고 여기 있는 데를 긁어서 피를 내게 하기도 하고 또는 귀를 한참 후비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쳐가지고 고막이 구멍이 났다 그러고 하는 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부분이고 요걸 우리가 보통 웨이라 그러죠.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장소에 염증을 생기는 거는 거기 끝에다가 염 이런 걸 붙이면 됩니다. 위에 염증이 생기면 위염, 장에 염증이 생기면 장염 하듯이 웨이도에 염증이 생기면 그냥 웨이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깥에 귀가 헐었다 또는 염증이 생겼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들 귀 막 후비다 보면은 막 골마가지고 굉장히 아프고 그런 경험도 있으실 거고 또 수영 갔다가 오면 귀가 잘못 덧나가지고 굉장히 고생하시고 그런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경우에 다 웨이도염인데 여기 나이 드신 분들 특히 당뇨나 이런 것들이 같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웨이도염만 생기더라도 그 염증이 잘 회복이 안 되고 점점 진행이 돼서 이 안에 있는 골수 이런 뼈까지 염증이 전달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입원하셔서 굉장히
고농도의 항생제를 맞으시고 그렇게 해야 겨우 치료가 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도 성격이 나쁜 웨이도염이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보통 통칭해서 이름을 붙일 악성 웨이도염이라고 합니다. 이 암만 꼭 악성을 붙이는 게 아니고 웨이도염 중에 그렇게 당뇨나 이런 거랑 연관돼서 굉장히 치료하기 어려운 그런 질환을 우리가 악성 웨이도염이라 그러죠. 그런 웨이도염증이 심하게 있는 경우는 잘못되면은 병이 진행이 돼서 뇌로까지 퍼져서 뭐 사망을 하고 그러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기 때문에 그런 웨이도염이 있으면 특히 귀가 많이 아프면서 웨이도염이 있으면 반드시 한 번쯤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여기 고막 안쪽에 우리가 고막이 괜찮으면 건강하면 바깥에서 물을 집어넣고 예를 들어서 주전자로 해서 물을 집어넣거나 수영장에서 물이 들어가거나 샤워하다 물이 들어가도 이 고막이 잘 버텨주기 때문에 그 속으로 염증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막이 구멍이 나거나 이런 분들은 귀에 물이 들어가나 그러면서 속에서 염증이 막 생겨서 고름이 나오고 또는 그냥 어렸을 때 귀앓이 했던 거가 심해져 가지고 이 점점 염증이 생기면서 못 듣게 되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운데 고막 안쪽에 있는 공간을 중이 가운데 있는 귀라는 뜻이죠. 그래서 중이라 그러고 중이에 염증이 생긴 거를 우리가 또 중이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거에 대한 건 이따가 다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중이를 통해서 소리가 요 속귀에까지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혹시 요 다음에 들으실 인공와우 이식술 그런 거를 우리가 말이 너무 어려운데 그거를 좀 알기 쉽고 여러분들 일반 사람들이 기억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인공달팽이관 수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소리를 분석해주는 요 부분이 마치 일종의 컴퓨터처럼 작동을 하는데 그게 생긴 게 꼭 달팽이 그 껍질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리를 분석해주는 부분을 달팽이관이라 그러고 그 안에다 전극을 심어서 소리를 듣게 해주는 거를 인공달팽이관 수술 또는 인공와우 이식술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있는 속귀고 이 속귀에 의해서 소리가 분석이 되고 이 소리가 분석되는 뇌에 또 염증이 생기면 우리가 또 뇌이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손주분들 데리고 이비인후과를 데리고 가신 적이 있으시고 또는 본인이 어려서부터 염증이 있어서 가시고 해서 가장 흔한 데는 여기 있는 중이염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문제가 되고 여러분들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그러면 귀가 먹먹해지는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 침을 꿀떡 삼키거나 이렇게 되면 갑자기 뻥 뚫려서 귀가 시원해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보통 사람들이 전부 다 이 귀하고 중이하고 코하고 연결해주는 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 관, 중이가 숨을 쉬는 관이죠. 보통 때는 닫혀 있다가 침을 삼키거나 하품하거나 그럼 뻥 뚫리고 정 안 되면 코 잡고 바람을 세게 불면 귀가 뻥 뚫리고 하는 거를 느끼셨을 겁니다. 그게 이관이라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이에 대한 것들도 저희들이 그래서 소리가 들어오면 이 웨이를 통해서 고막이 진동하고 고막을 통해서 여기 있는 뼈들이 이소골 귀 안에 조그만 뼈들이 있다 그래서 이소골인데 그게 진동을 해서 진동된 게 달팽이관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분석을 하면 그 소리가 전달이 이쪽 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이 됩니다. 그 뇌로 전달이 되는 신경을 듣는다는 그 청자에다가 신경을 써서 청신경 그런 말을 쓰고 나중에 잠깐 나오지만 청신경 종양 그래가지고 거기에 종양이 생기게 되면 들리는 것도 안 들리고 굉장히 많이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도 나고 여러 가지 증세들이 일반적인 귀에서 생기는 나이 드신 분들이 생기는 증세와 굉장히 유사한 증상이 청신경 종양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바깥의 귀는 여기는 여러분들 우리 사이다병 옛날 어렸을 적에 사이다병에다 입대고 소리를 이 바람을 불어서 소리를 크게 부 하는 소리를 내신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웨이도도 소리가 들어가면 일정한 소리를 굉장히 크게 확대해주는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 좀 더 많은 소리가 전달될 수 있게끔 증폭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근데 여기가 소리가 이렇게 전달이 안 되게끔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잘 안 들리겠죠. 나이 드신 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비인후과 가셔갖고 그 의사 굉장히 명의다.
그 사람한테 갔더니 뭐 한 10분, 5분 뭔가 끄적끄적거리더니 갑자기 옛날처럼 잘 들리더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 웨이도에 귀지가 차게 되는데 그 귀지를 뭐 5년, 10년 이렇게 안 파고 가만 놔두게 되면 그게 귀지가 꽉 차가지고 마치 솜으로 꽉 막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안 들리는 수가 있거든요. 소리가 전달이 안 돼서. 그러면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오면 그거를 다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해서 빼드리죠. 그러면 다시 여기가 뻥 뚫리기 때문에 귀가 갑자기 옛날처럼 잘 들려서 그 사람을 갔더니 바로 소리가 잘 들리게 하더라. 거기 한번 의사 찾아가 보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일주일이나 2주일 있으면 그 동네에 있는 노인정 분들이 다 오십니다. 여기 오니까 소리가 잘 들리게 됐더라. 나도 좀 잘 들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걸 물어본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여기 있는 웨이도에 있는 그 귀지가 너무 꽉 박혀 있을 때 그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없어지게 돼서 소리가 잘 안 들리게 되죠. 여기 있는 거는 소리를 또 전달해 주는데 그 나름대로 소리를 점점 크게 만들어줘서 가능하면 많은 소리가 속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나름대로의 또 증폭기입니다. 중이도. 그런데 그 증폭을 잘 하려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관이라는 게 잘 기능을 해서 이 고막 안쪽에 중위에 있는 압력하고 웨이도에 있는 압력을 똑같이 해줘야 고막이 잘 떨려서 그 다음에 소리가 많이 전달이 되게 됩니다. 애기들이 삼출성 중이염, 귀에 물 찼다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병원 가고 한참 항생제를 먹고 애기 손주들 데려가셔갖고 그런 경험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그거는 애기들이 초등학교 졸업할 즈음까지 또 좀 빠르면 초등학교 4, 5학년 될 때까지는 이 이관이라는 게 제대로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른하고 달라가지고 감기만 들면 우리 애는 귀가 아파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대개의 경우는 3, 4학년 이후에 되면 대개 다 해결이 되죠. 그 내용을 좀 정리해서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기 달팽이관이죠.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반 이렇게 돌게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소리를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떠한 주파수의 소리가 얼마나 큰 소리가 왔다 이런 정보를 만들어 가지고 이 신경에다 전달을 합니다. 여러분들 귀가 병원에다가 내가 어지러워서 그러는데 무슨 과의 진료를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혹시 진료를 받고자 전화 신청 같은 걸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본인은 머리가 아프고 뭐 어지럽고 그래서 신경과나 신경외과나 이런 거를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비인후과를 먼저 가보세요.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느닷없이 예약해 주는 경우 혹시 경험이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귀 안에 소리를 분석해 주는 그 달팽이관이라는 거 옆에 어지러움을 관여하는 우리 몸의 균형을 관여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그게 정상적이면 안 어지럽고 몸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데 그게 갑자기 망가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굉장히 많이 어지럽고 특히 이비인후과에 어지러운 거는 눈을 뜨고 있으면 막 천장이 빙빙빙 돌아서 도저히 내가 땅이 꺼지는 것 같고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아서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이비인후과 질환의 어지러움입니다. 그거는 이번에 저희가 하는 거는 이 소리 듣는 거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이번 아마 건강강좌에는 올해 내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어지러운 거에 대해서 건강강좌를 해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혹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요 뒤에 하는 정원호 교수가 인공와우 의식이나 난청이나 이런 것도 잘하지만 특히 어지러움을 굉장히 잘 봅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께 한번 질문을 하시면 짧은 시간에 혹시 답을 주실런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소리를 쭉 분석하는 거를 그림을 그린 거. 요 안에 있는 거를 크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 한 분께서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거는 잘 알고 계실 텐데 의사로서 노벨 의학상을 받은 사람들 또는 그런 거를 연구해서 받은 사람들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비인후과에서 노벨 의학상을 받은 사람들은 몇 명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1960년도쯤에 이 달팽이관 안에서 소리를 도대체 어떻게 분석하는가 그걸 연구해갖고 노벨 의학상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이 안에는 복잡하고 쉽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달팽이관이라는 거는 요 끝에 신경, 뇌로 가는 신경 끝이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무슨 센서, 감지기가 끝에 달려있는 거가 달팽이관이구나.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소리를 잘 감지 못하겠구나. 그런 정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뇌로 올라가게 되면 소리를 잘 이렇게 분석을 해서 내가 들은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그럼 들은 소리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무슨 말을 들으면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대답을 하는 게 여기 있는 이 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오정 얘기를 많이 아시죠? 사오정이 뭐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걸 우리가 되게 사오정이라고 그러는데 사오정의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잘 못 듣기 때문에 다른 말을 듣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과를 주세요. 그런데 사과가 아니고 다과를 주세요. 이런 식으로 들으면 과자가 나오듯이 그러면은 사과를 달래는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엉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오정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런 뇌 쪽에서 분석을 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적절하게 반응을 못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엉뚱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걸 또 사오정이라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사오정 시리즈는 이비인후과랑 굉장히 관계가 많습니다. 귀에서 소리,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귀에서 소리가 들어오게 되면 귀를 통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웨이도에서 소리가 들어가고 고막이 흔들리고 그게 달팽이관으로 가서 분석이 되고 하는 그런 거 말고 그런 거를 우리가 공기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 공기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 여기 종이 딸랑딸랑 울리면 웨이도에서부터 고막이 움직이고 또 아까 여태까지 말씀드린 이 방법이 기도인데 그것 말고 또 소리가 전달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리가 들어가면 이 뇌를 싸고 있는 이 머리뼈 자체가 소리 힘에 의해 갖고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바로 달팽이관으로 전달되든지 그 주위 부분으로 전달이 돼서 이 귓구멍이 막히더라도 소리가 어느 정도 전달이 되는 걸 우리가 골도 전달이라 그럽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쉽게 느낄 수 있는 거는 어떤 때냐면 여러분들이 본인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의 목소리를 듣는 거하고 본인의 목소리를 녹음기에다가 녹음을 해갖고 들어보면 소리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내가 보통 때 소리하고 녹음한 소리하고 굉장히 다르네요. 그러는 게 녹음기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이 녹음기를 통해서 듣는 거는 이 기도 전달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듣는 이 방법을 하는 거고 내가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청력을 가지고 있으면 뼈를 통해서 본인이 듣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소리가 좀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늘 내 목소리 듣는 거하고 녹음기나 이런 걸 통해서 듣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또 하나 남들이 들으면 당신 목소리하고 당신 동생 목소리는 똑같다. 그래서 구분이 안 된다. 그렇지만 본인은 본인 목소리하고 동생 목소리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색깔이 다른 건데 그거 이유가 본인은 본인 말하는 소리를 귀로 듣는 것보다는 뼈로 듣는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제 나이가 드시거나 아니면 공장 같은 데서 근무를 많이 하시면서 소음성 난청이 오거나 약을 잘못 드셔서 이독성 난청이 오거나 또는 병이 있어서 이런 신경계통이나 감지기가 있는 달팽이관이나 이런 게 망가지게 되면 이 골도 전도가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얘기하는 소리가 본인이 크게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또는 이 소음성 난청이 있는 분들은 이 골도 전달에 대해서 소리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특징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가 작게 얘기를 하더라도 실제로 남들이 듣고 있지만 나는 못 듣기 때문에 남들도 내 목소리가 작다고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크게 얘기를 해도 내가 못 듣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달팽이관이나 신경계가 나빠지는 노인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이런 경우에는 대개 분들이 목소리가 큽니다. 남들도 못 듣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목소리가 커요. 그래서
이 손주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할아버지 목소리가 너무 커요. 그렇게 얘기를 혹시 들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 게 그런 거를 속에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딴 사람들이 듣는 것보다 훨씬 큰 소리로 얘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위가 굉장히 조용해서 조그맣게 얘기해도 잘 들리는데 남들은 본인은 안 들리기 때문에 목소리를 충분히 키워서 하다 보니까 아주 큰 소리로 되게 되죠. 그러면은 되게 저희 수원에 보면은 그 실버타운 거기 가보면 제가 들은 바로는 어떤 한 부부가 계셨는데 그 부부는 옆집에서 자꾸 불편을 신고를 한다 그래요. 불편사항이 있다고 신고를 하는데 뭐냐면 두 분이 워낙 청력이 나쁘셔가지고 노인네 두 분이 사시는데 소리를 굉장히 크게 질러가지고 항상 보면 부부가 싸움하고 있는 듯하고 목소리가 너무 커서 그게 도대체 우리 집까지 다 들린다고 좀 목소리 좀 작게 하게 해달라고 텔레비를 한번 그분들 보시면 집이 왕왕 울릴 정도로 크게 트신다고 그렇게들 하거든요. 그래서 청력이 나빠지시게 되면 본인 목소리들도 그렇게 커지시고 주위의 모든 소리들을 다 키우게 됩니다. 저희들이 귀가 양쪽이 있는 게 양쪽 귀를 다 듣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가 눈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무슨 물건을 집더라도 한쪽 눈으로 집으면 거리감이 없어지게 되죠. 근데 양쪽 눈으로 짓기 때문에 정확한 거리를 알고 짓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귀가 양쪽이 다 잘 들리게 되면 아침에 까치가 울면 어디서 우는지 근방에서 쳐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귀가 안 들리면 소리는 들어오더라도 이게 오른쪽에서 온 건지 왼쪽에서 온 건지를 구분 못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뒤져봐야 돼요. 그래서 까치를 못 찾고 하는 거가 있는데 그래서 양쪽으로 듣는 경우가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 보청기를 최근에 할 때는 나중에 소리가 안 들려서 보청기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대개 양쪽 귀가 비슷하게 나쁘신 분들은 값이 2배긴 하지만 보청기를 양쪽에 하시는 게 훨씬 더 여러모로 좋으십니다. 듣기도 좋고 어느 쪽에서 나는지도 잘 알고 시끄러운 데 가면은 그래도 소리를 알아듣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양쪽에다가 소리를 듣도록 그렇게 권합니다. 이 소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서하고 그 다음에 이 신경이 나빠진 거를 우리가 감각기 그리고 그 뒤에 신경이 나빠졌다 그래서 감각신경성 난청이란 말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노인성 난청이고 소음성 난청이고 이런 것들이죠. 시끄러운데 여기 아까 보니까 팩스로 보낸 분이 나는 골프도 치고 테니스도 치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지만 94년도인가 총을 쏜 일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 굉장히 귀에서 소리가 나고 잘 안 들리고 좀 안 들리고 그런다. 그런 게 대표적인 소음성 난청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안에가 망가지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 안에 분석기가 나빠졌기 때문에 큰 소리가 들어가도 잘 분석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외이도의 귀지가 꽉 찬 경우 또는 고막에 중이염이 생겨서 다 고막이 녹아서 없어진 경우 이런 경우는 소리를 분석해주는 분석기까지 도달을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위에서 소리를 크게 내주면 말을 크게 해주면 잘 알아듣습니다. 이 전달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애기들 우리 손주를 봤는데 한쪽 귀가 막혀 있네요. 나머지 한쪽 귀로만 듣네요. 이런 애들 그 막힌 귀로는 소리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잘 못 듣게 되고 아까 이구전색이라는 게 말이 어렵지만 그 귀지가 꽉 찼다는 그런 얘기고 중이염이 여기 생겨서 뼈가 다 여기 있는 일부 뼈가 녹았거나 고막이 다 없어져서 소리가 잘 안 전달되는 경우에도 또 안 들린다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이쪽에 대한 거는 대개는 수술이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소리 전달하는 걸 개선을 해주면 고막을 만들어주거나 뼈를 만들어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소리가 잘 들릴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쪽에 신경이 나빠지거나 감각기가 나빠진 거는 수술을 해갖고 좋아지는 건 아니고 그거는 여러분들 노안이 오셔가지고 돋보기 끼는 것처럼 보청기나 이런 걸 해가지고 치료보다는 그렇게 도움을 받는 게 훨씬 좋고 소리가 전혀 안 들리는 사람, 암만 크게 얘기해줘도 안 들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보청기를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특히 이제 선천적으로 전혀 안 들리는 걸로 태어난 아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인공 와우 이식술을 해가지고 수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전기로 귀에 자극을 주면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리를 듣게 하는 방법인데 그거는 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여러분들도 진료를 받으실 때 보면 본인 고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비인후과 진료를 하면 의사 말밖에 귀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질 못하니까 코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질 못하셔가지고 말만 듣지만 요즘은 이런 내시경을 통해서 여기 있는 내시경을 통해서 전부 다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게 보면 안에 고막 안쪽에 고름이 꽉 차 있는 급성 중이염이라는 거고 아기들이 주로 생기는 거고 연세가 많아지게 되면 온몸에 근력이 떨어지는 거랑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이관 주위의 근력도 떨어져서 나이가 많이 드시면 다시 아기들 병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중이염이 귀 안에 물이 차거나 감기 뒤끝에 고름이 생기거나 이런 중이염이 생겨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고막에 구멍이 나서 그리고 그 안쪽에서부터 계속해서 고름이 나오는 만성 중이염이 있고 여러분들 여기 보면 중이염이 걸렸는데 그게 염증이 퍼져갖고 죽었다 그러더라. 뭐 뇌로 갔대더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그런 건 대표적인 거는 여기 있는 진주종성 중이염이라는 거고 이거는 뼈를 자꾸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아주 심한 경우에는 다른 합병증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나 해서는 수술적인 방법으로 그냥 약으로는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수술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아기들 경우죠. 아까 그 사진 중에 일부 치료를 해놓은 겁니다. 삼출성 중이염, 아기들 귀 안에 염증이 생겼어요. 물이 찼어요 하고 오게 되면 좀 두고 보다가 항생제를 좀 투여하기도 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고막을 째서 이관이라는 기능이 나쁘기 때문에 요 환기관을 통해서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밑에 사진 두 장처럼 만성 중이염, 물이 나오고 잘 안 들리고 또는 물은 그쳤는데 계속해서 잘 안 들리고 이런 경우는 수술적인 방법으로 해서 고막도 만들어주고 뼈가 훼손된 부분은 재건을 해주고 하게 되면 들리는 것들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청신경에 종양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뇌에 일종의 뇌 종양인데 그런 혹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비인후과하고 신경외과하고 뇌종양이지만 같이 수술을 해서 치료하는 법이 있고 또 요즘 많이 나오는 감마 나이프라고 해서 방사선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나이 드신 분들 되게 불편하신 거는 이 아까 얘기하는 와우 달팽이관에 문제가 있는 건데 이런 경우의 특징은 일단 잘 안 들립니다. 작은 소리를 얘기를 해줘야 되죠. 여러분들 혹시 스스로들 여기에 보면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며느님이나 따님이 저녁 식사가 준비가 다 돼서 그 손주한테 쫓아가서 할아버지나 할머니께 식사하시라고 말씀 좀 드려라 그러면은 손주가 쪼르륵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할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그런다고요. 그러면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애가 조그맣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잘 못 들으세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그냥 신문을 계속 보고 있으면 애가 반응이 없으니까 조금 크게 얘기를 하거든요. 할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은 그때는 식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뭔가가 소리가 들어왔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좀 큰 소리인데.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반응을 보이죠. 말귀를 알아듣기가 어려우시니까 뭐라고? 이제 그때 뭐라고? 그러고 반응을 하면 얘가 이제 짜증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럼 조금 더 크게 할아버지 진지 잡수시라니까요. 그리고 소리를 좀 크게 지른다고요. 그러면은 대부분 분들이 알았어 그러고 가는 게 아니고 갑자기 소리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본인들 얘기가 아이고 깜짝이야 내가 귀 먹은 줄 아니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러냐 그러고 쫓아가시는 게 그게 나이 드신 분들 와우 손상을 입은 사람들의 아주 특징입니다. 작은 소리는 잘 안 들려요. 그렇지만 소리가 적당히 커지면 갑자기 너무 커지게 느끼게 되기 때문에 쟁반이 떨어지거나 접시가 깨지거나 이러면 갑자기 깜짝 놀라시고 잘 안 들리다가 그런 경험이 있으신 게 되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소리에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죠. 그리고 오래전부터 그런 걸 느끼셨겠지만 작은 소리도 물론 잘 안 들리지만 특히 나는 시장에 가면
여러 사람들 와글와글 거리기만 하면 저는 그 앞에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할머니들도 계실 거고. 저는 교회에 가면은요, 교회에 왕왕거리는 데 가면 목사님 말씀하시는 소리를 도저히 못 알아듣겠어요. 뭐라고는 얘기를 하시는데 왕왕거리기만 하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이 남자분들은 내 저 오래간만에 친구들하고 소주집에 가갖고 저 소주 한잔 하려고 하면 옆에들 누가 떠들기만 하면 도대체 못 알아듣겠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이런 세 가지 특징이 그 달팽이관 신경계통에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돼요. 잘 안 들리고 안 들리다가도 큰 소리가 나면 너무 크게 들려서 깜짝깜짝 놀래고 통증을 느낄 정도까지 되기도 하고 시끄러운 데 가면 내가 듣고자 하는 말을 끄집어내서 듣지를 못하고 전체적으로 와글와글 거리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나마도 그런 거를 보충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게 보청기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귓바퀴형 바깥에 이렇게 크게 돼 있는 것부터 귀 속에 쏙 들어가는 조그만 것까지 할 수 있는데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눈이 안 좋으셔서 안경 끼시는 거를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시지만 귀에 보청기 끼시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뭐 아직도 이 나이에 내가 뭐 보청기까지 끼고 그러냐고 나 안 한다고 그런 분들이 아직은 굉장히 많으세요. 여러분들 젊었을 때 안경 끼시는 거에도 거부감이 좀 있으셨을 겁니다. 저도 저만 하더라도 저희 아버지 안경을 끼고 계시다가도 그 집안에 어른들 뵈러 들어가면 안경 빼가지고 와이셔츠 주머니에 넣고 그냥 해서 들어가시고 또 나와갖고 안경 끼고 하는 것처럼 상당히 사용하는데 거부감이 있었던 것처럼 아직 제가 보기에는 보청기에 대한 것도 그 정도신 것 같아요. 내가 보청기를 끼워야 되는 거는 알지만 아직 남들 보는 이목 때문에 내가 못 끼겠다. 그런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근데 실제로는 끼시면 훨씬 더 편하신데 그런 염치 때문에 못 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굉장히 잘못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노인정에 가봤더니 그 보청기 껴본 사람들 얘기가 에이 그거 왕왕거리기만 하고 삑삑거리고 그거 쓸모없고 또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보청기 끼면은 귀가 금방 먹는다 그러더라.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들으세요. 근데 그거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저희들이 의사들이 그게 아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찾아오신 나이 드신 분들의 특징이 그때는 의사 말을 잘 안 들으세요. 딴 데는 잘 들으신데 아예 아니야. 보청기는 우리 동네 노인정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나 그 사람들 말 들을 거야. 안 할 거야. 그러고 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남의 보청기를 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양복을 맞춰 입는 시대, 옛날에 가봉하고 뭐 이런 시대를 따지면 남의 옷 잘 안 입잖아요. 내가 내 옷을 딱 맞춰서 내가 나한테 맞게 맞춰 입지 남의 것도 있고 그렇지 잘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보청기는 반드시 본인 귀에 맞게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 그 황우석 교수 이 줄기세포가 진짜냐 가짜냐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무슨 지문 검색을 하고 뭐 그래서 검사를 보냈다 그런 것처럼 본인 귀에도 난청의 정도에 맞게끔 각각의 특성이 있습니다. 서로 사람들 간에 본인의 어떤 이 와우에 손상된 정도, 신경에 손상된 정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남의 보청기를 껴보고 아 이거 좋다, 아 이거 안 좋다 그런 거를 판단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비싼 보청기가 반드시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그 본인한테 맞는 것 중에 적정한 가격이 항상 있어요. 꼭 비싼 걸 하셔야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효도 보청기라 그래가지고 자녀분들이 아버지 이번에 한번 하세요. 이번 칠순인데 한번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면 자녀 입장에서는 한번 이렇게 베풀어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가능하면 좋고 비싼 걸 해드리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싼 걸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본인한테는 비싼 보청기를 써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싼 게 아니고 본인한테 맞는 보청기를 쓰시면 돼요. 그 가격 차이가 심한 경우에는 200만 원, 300만 원 차이만 그렇게 납니다. 그러니까 비싼 거보다는 본인한테 맞는 거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도 여기 계신 분들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아까 말씀드린 염치 때문에 나는 귀걸이형 할 거면은 나는 절대 안 할 거예요. 나는 요 안에 남들 안 보이는 거 조그만 거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들 하시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귀가 어느 정도 안 들리냐에 따라서 귀걸이형, 귓속형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이걸로도 충분한 분들이 있고
이걸 해도 사실 모자라지만 이것 때문이라도 이것만이라도 하자 그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청기에 대한 일반 상식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랑은 사실 많이 다릅니다. 내 귀에 맞는 거를 찾아야 되는 거고 크기나 가격이나 이런 것들도 본인 귀 들리는 정도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보청기가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이제 귀걸이형 모양이죠. 그래서 보청기는 뭐냐면 잘 들리는 소리, 그러니까 소리가 작게 들리니까 일단 소리를 크게 해주고 큰 소리가 나는 거는 큰 소리로 귀에 들어가려고 그러기 전에 보청기에서 소리를 딱 조그맣게 좀 만들어줘 적당히 들리게끔 소리를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압축을 시킨다 그런 거죠. 요즘은 대개는 여러분들 디지털 보청기가 좋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요즘은 거의 다 디지털화돼서 이러한 기능들을 잘하고 또 시끄러운 데 가면 잘 안 들리니까 첫 번째 시끄러운 소리들을 제거를 하고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게끔 하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청기를 양쪽에 하면 들리는 것도 잘 들리고 시끄러운 데서 그나마도 들리는 게 좀 낫습니다. 여기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반드시 본인에게 적절한 보청기를 하셔야 됩니다. 남의 거를 하고 그렇게 돼서는 절대 안 되고 그렇게 되면 나쁜 경험을 하시기 때문에 정말 내가 보청기가 꼭 필요할 때 선뜻 보청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꼭 의사와 상의를 하시고 저희가 한마디 더 드리면 저희 병원만 하더라도 저희 자체 내 보청기를 전담하는 언어 청각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병원에서는 다 그 자체적으로 보청기에 대한 운영을 해요. 그리고 당연히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강남 터미널 근처, 서울역 근처, 용산역 근처 이런 데 보면 또 종로 이런 데 보면 길거리에 무슨 보청기 해서 회사들로 되어 있는 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되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적어도 큰 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되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래도 병원에서 의사의 진료를 제대로 받고 거기에 맞는 거기에서 경험이 많은 청각사들이 그런 걸 하게 되고 문제가 있으면 의사와 바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병원급에서 보청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병원 하면은 약값도 비싼 거나 마찬가지로 보청기 값도 더 비쌀 거 아니냐 안마해도 좀 큰 데가 비싸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매 가격도 저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금 더 싸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적절한 보청기 수준 내 본인은 안마해도 내가 돈 많으니까 나는 제일 비싼 걸 해주십시오. 그러더라도 제일 비싼 거 하실 필요 없고 싼 거 이걸 하시면 중간 가격에 이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본인한테 적절한 거를 내드리고 그걸로 많은데 암만 해도 그런 회사를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경영이라는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조금 이윤이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100만 원짜리를 해야 되면 10만 원이 남다 그러면 150만 원짜리를 해서 15만 원 남는 게 본인한테는 좀 더 나으니까 조금은 더 필요보다는 비싼 거를 권하는 경향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권하는 거는 의사를 항상 만날 수 있고 쉽게 만나지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또 외래 시간이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가깝게 있어서 그런 얘기들을 좀 들을 수 있는 때 병원급에서 또는 그런 걸 전문으로 하는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 개원가에서 보청기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권해드리고 싶고 이런 보청기로도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은 이 귀 뒤를 수술을 해서 기계를 심어 놓습니다. 달팽이관 안에다 이런 전극을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전기 자극을 주게 되면 그 소리를 그 전기 자극이 되면 신경이 흥분을 하는데 마치 소리가 들어간 것처럼 흥분을 해서 아버지, 어머니,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듣는다 그러면 저런 기계를 통하면 약간의 기계음이 섞인 아버지, 어머니 이런 소리가 들려서 상당히 많은 대화를 할 수가 있고 이 수술이 잘 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까운 친지들하고 전화가 가는 전혀 안 들리던 분이
전화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조금 이따 정원호 교수님이 하실 거고요. 저는 여기까지 발표를 하고, 아까 온 팩스에 보면 이 총소리 듣고 잘 안 들린다는 분에 대한 거는 제가 그 소음성 난청이라는 거에 말씀을 드렸고, 또 여기 보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갑자기 누가 어머니가 그러셨다, 내 본인이 그랬다 해서 갑자기 안 들렸는데, 또 우리 병원에 와서도 치료를 받았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런데 요즘 그런 돌발성 난청이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갑자기 소리가 안 들려서 와서 해보니까 여기에 있는 달팽이관이라는 데에 있는 신경계통, 감각기가 갑자기 망가져서 이 호르몬 제제 약을 많이 드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또 어떤 데는 가니까 이미 약을 쓰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경과보다 보청기를 하시든지 그래야 되겠네요. 그런 돌발성 난청이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실제로 치료하는 시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귀가 갑자기 나빠지고 한 일주일 이내 아주 적절하게 약을 쓰더라도 3분의 1 정도만 돌아오는 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시고 나머지 한 10분 정도는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